나는 혼란형 또는 공포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어. 옛날에는 회피형 아빠와 불안형 엄마의 어떤 완벽한 믹스인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엄마도 혼란형인 것 같아. 혼란형은 말 그대로 혼란스러운 유형인데 어, 불안형과 회피형의 특징 두 가지를 모두 동시에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애착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 사람한테 애착을 가져도 되는 건지 아닌지를 나조차도 헷갈리고, 그리고 애정을 받고 싶으면서도 애정을 받는 게 부담스럽고, 애정을 표현하고 싶으면서도 그걸 표현했다가 혹시나 나중에 상처받을 일을 먼저 걱정을 해. 애정을 주기 전부터. 그래서 누군가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싫어해야 할 이유부터 찾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을 믿고 싶잖아. 근데 그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배신당할 패를 미리 까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가능성에 나를 노출하는 것 자체가 싫어서 회피적으로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불안을 느낄 때 이게 나의 직관이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내 불안이 트리거된 건지 구분이 안 돼서 나조차도 나의 그 느낌을 믿기가 어렵고 누군가 나를 좋아하면 그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거든, 머릿속으로. 당연히 나를 좋아하겠지, 당연히. 근데 그 사람 의도에 대해서 되게 의심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결국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의 순수성을 믿지 못한다는 거잖아. 그리고 깊은 사이였던 가까운 사이였던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홀연히 내 인생에서 사라져 버리는 일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 근데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안정형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아, 저 사람이 당연히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서 사라지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만난대.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 실제로 내가 대학생 때 어떤 친구한테,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그런 생각을 왜 하냐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하게 얘기해서 나는 그 친구의 태도를 보고, 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 라고 서로 이해를 못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그냥 갑자기 관계에 부담을 느끼면 떠나버리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와서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래서 나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헤어지는, 손절하는 를 최우선 옵션으로 두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정작 내가 이별을 고하고 나서는 로맨틱한 관계일 때는 상대가 나를 다시 붙잡아 주길 바랬어. 그러면서 애정을 확인하려는 테스트를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나 같은 혼란형 유형을 연애 시장에서 가장 극혐한데, 근데 내가 생각해도 극혐이야. 애정을 받고 싶은데 누가 애정을 주면 또 부담스러워하는 건 뭐고, 상대방한테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스스로 먼저 멀어지는 건 또 뭐며. 그러니까 혼란형은 약간 이걸 원하는데 그거 비슷한 걸 원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정작 말은 다른 걸 원한다고 하고 행동은 또 약간 그거에서 살짝 다른 걸 원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인 거야. 근데 이게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 자체가 진짜 그렇게 혼란스럽거든. 주로 학대나 방임 가정, 특히 부부가 큰 소리 내면서 자주 싸우는 가정 아이들이 혼란 애착 유형을 갖게 된다고 해. 부모의 애정의 중요성 같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철로 된 엄마 대 털로 된 엄마를 우리에 넣고 새끼 원숭이 집어넣는 실험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 그 중에서 철로 된 엄마랑 갇혀 있는 새끼 원숭이 같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족들이랑도 애정 표현하는 게 너무 이상하고 신체 접촉을 엄청 어색해 하거든. 그 이유가 있는 거지. 우리 엄마는 아마 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후부터 계속 우울증이셨던 것 같아.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회피형인 사람들을 내가 한동안 만났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되게 안정적이고 서로 헌신하는 관계를 원하는데 왜 그런 사람을 못 만나고 자꾸 회피형을 만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내가 헌신이 두려운 사람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이 그런 상대방한테서 드러났던 거지. 그니까 누구 한 명을 딱 골라서 내가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만나는 관계고 우리 헌신할 거야. 우리는 이제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관계가 되는 거야. 라고 하면 그게 너무 두려운 거잖아, 나한텐. 그게 혹시 잘못된 선택일까 봐. 이 사람이 내가 의지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의지해버리면 어떡하지?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내가 실제로 안정적이게 정착을 하지 못할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난 사람들은 직업이 불안정하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떠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이미 다른 나라에 산다거나 한국에 살지도 않는다거나 계속 집이 바뀌고 이주하면서 살아온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웃긴 거는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 그런 사실을. 근데 그냥 서로 끌려서, 와, 이 사람 잘생기고 이 사람 되게 멋있네? 하고 끌려서 만났다? 근데 나중에 대화해보면 다 그런 완전히 안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관계를 쌓을 만한 바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의 어떤 불안정성을 무의식적으로 느꼈고 그 불안정성에 이끌린 것 같아. 그 사람들은 나의 뭐에 이끌렸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은 나의 이런 혼란스러움을 느꼈겠지. 그 사람들도 아마 아주 불안형이거나 회피형이거나 아니면 나처럼 공포 회피형, 혼란형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나의 어떤 불안정한 정서에 이끌렸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잘못된 선택이면 어떡하지? 내 선택이 잘못됐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혼란 애착 유형인 거야. 그래서 내가 문제구나. 내 문제구나. 이 내가 만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불러일으킨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 애착 유형이 꼭 인간관계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더라고.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거든. Jack of all trades, master of none. 그러니까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들은 그 어느 것에서도 장인은 될 수 없다라는 건데, 그리고 그게 바로 나야. 나는 뭐 하나를 선택해서 애착을 형성할지를 못했어. 항상 관심사가 너무 많고 엄청 많고 그래서 해온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 특히 이제 1950년대부터 2010년대 정도까지의 이 영미권 밴드 기반 음악 혹은 팝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비틀즈랑 그린데이랑 아틱 몽키즈는 나름대로 약간의 덕질도 했어. 그러니까 내가 덕질하던 남성들이 이제 머리가 검은 백인 남성들이잖아. 그래서 한때 이제 그런 남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프랑스 남자를 만나보려고 프랑스어도 배우고 독일 남자를 만났어가지고 독일어도 배웠었어. 근데 지금은 둘 다 까먹었고. 어쨌든 노래 듣는 거를 좋아하니까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해서 또 노래를 그냥 부를 때는 또 반주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피아노로 코드 정도는 칠 줄 알고 그래서 가끔 피아노 치면서 노래도 하고 근데 또 혼자 하기는 심심하잖아. 그래서 대학생 때나 이제 졸업하고 나서 잠깐 밴드도 했었어. 내가 보컬이었고 필요하면 건반도 쳤는데 이제 기타를 배웠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언젠가 배울 것 같기는 해, 기타를. 옛날 음악이 좋아서 그런지 옛날 것들도 되게 좋아하고 특히 1950년대 분위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입었던 옷도 되게 좋아해. 그래서 그런 옷들을 되게 자주 검색하고 실제로 사서 입기도 하고 막 메이크업 같은 것도 흉내내 보기도 하고 이제 마릴린 먼로의 분위기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마릴린 먼로가 나온 영화 작품들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 사람의 어떤 말투나 애티튜드를 막 흉내내 보기도 하고
근데 또 그때 사람들은 사교 생활을 위해서 춤을 췄대. 스윙 댄스라는 걸. 그래서 나도 스윙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어. 또 내가 항상 평생 몸치라고 불렸거든. 너는 몸치다. 몸을 쓰는 게 너무 어색하다. 그래서 그런 걸 깨기 위해서 춤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서 배운 건데, 근데 꽤 재밌고 선생님들이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시기도 해. 근데 또 스윙 댄스는 재즈 음악을 바탕으로 하잖아. 그래서 재즈 보컬을 배워가지고 밴드를 한번 더 해볼까라는 생각도 요즘 하고 있고. 근데 꼭 50년대 분위기로 꾸미는 것만 좋아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꾸미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해서, 나는 나의 어떤 꾸밈의 목표라고 해야 되나? 는 이제 1940년대 말부터 2020년대까지를 통틀어서 그 어느 연도의 사진에 내 모습을 포토샵으로 편집해서 넣더라도 크게 이질감 들지 않는 모습을 추구하거든. 그러니까 약간 클래식한 걸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좀 그때그때 다른 모습으로 약간 이번에는 약간 조금 더 1950년대 분위기, 이번에는 약간 80년대 분위기, 약간 70년대 분위기, 60년대 분위기 이렇게 꾸미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관찰력이 좋은 사람들은 내 꾸밈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약간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특별한 스타일이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다른 컨셉으로 막 유튜브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스타일을 가지고 흉내내는 것을 좋아해. 영미권 노래를 많이 들으니까 영화나 드라마도 영미권의 것을 훨씬 많이 보고, 내가 반복해서 다시 보는 영화에는 이터널 선샤인이랑 오만과 편견이 있고, 이제 내가 항상 새로운 에피소드를 기다리는 시리즈는 블랙미러가 있어. 이런 SF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것들도 좋아해. 그리고 막 셜록 홈즈, 가십걸, 스킨스, 그리고 NCIS, 밴드 오브 브라더스, 퍼시픽, 이게 내가 청소년기에 즐겨봤던 시리즈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시리즈들을 보면서 또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배운 것 같기도 해. 그러면서 또 그런 영미권의 문화도 어떻게 보면 한국의 대중문화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고, 유튜브도 진짜 많이 보는데 좀 일찍부터 본 편이야. 내가 중학생 때일 때부터 내 유튜브 아이디 보면 되게 옛날에 만들었는데 그 아이디 만들기 전부터 봤으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냥 인터넷 중독자였어, 사실. 막 그 유튜브도 그런 영어권 사람들 채널들 대부분 봤는데, 옛날에 막 1세대 유튜버 중에 셰인 더슨이랑 제나 마부스 같은 사람들 있거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중학교 시절 많이 보냈고, 막 메이크업 뷰티 유튜버도 많이 봤고, 최근에는 영성, 타로, 그다음에 자기계발, 점성학 요런 분야를 많이 봐. 팟캐스트 듣는 것도 좋아하고, 영어권 사람들 채널을 여전히 많이 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한국인 영상 지분도 꽤 늘어서 요즘은 좀 골고루 보고 있는 것 같고, 타로 유튜브 영상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나도 배워가지고 타로 자격증도 땄거든. 그래서 친구들은 내가 직접 타로 점을 봐주기도 하고, 나 스스로 셀프 점을 쳐보기도 해. 그 다음에 점성학도 되게 재밌어가지고, 내 차트를 읽고, 그 다음에 내 차트를 기반으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어떤 테마들에 대해서 알 수는 있는데, 아직 다른 사람의 차트를 깊게 리딩해 줄 수준은 아니라서 내가, 나 점성학 좀 안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 상태지만, 그래도 점성학에, 누가 물어보면 대답은 약간 해줄 수 있는 정도다.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 약간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런 점들이 재밌더라고. 그리고 나는 오랑우탄 영상을 보는 것도 좋아하거든. 내가 오랑우탄을 되게 좋아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오랑우탄인데, 오랑우탄은 약간 어린 애기 같으면서도 뭔가 노인 같은 모습이 공존하거든? 그게 되게 좋아서 오랑우탄을 좋아하는데, 한때는 침팬지 하면 제인구달 있잖아. 그것처럼 뭔가 오랑우탄 계의 제인구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오랑우탄이랑 같이 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했었어. 요즘엔 그렇게 많이 안 읽지만 책도 좋아하는데,
어릴 때는 책을 진짜 많이 읽었거든. 그냥 쉬는 시간이면 도서관 가고 학교 끝나면 도서관 가는 게 일상이었는데, 음, 지금 생각하면 내가 책으로 현실 도피를 한 것 같아. 근데 요즘에는 책보다는 아무래도 뭐 릴스나 쇼츠 같은 걸 보게 되는데 나도 어릴 때는 소설 되게 좋아해서 많이 읽었고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막 되게 상상하는 거 좋아하고 뭔가 인간이란 뭘까? 인간의 삶은 뭘까? 삶이란 뭘까를 되게 그런 소설적으로 상상을 많이 해본 것 같아. 그러면서 나도 소설가가 되고 싶다,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아이디어들을 막 적어 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들면 어떨까? 막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막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심리학 책을 되게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해.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 왜냐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나를 고치고 싶다. 그리고 나랑 비슷하게 힘든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 그리고 철학책도 좋아하는데 나는 노자의 사상을 되게 좋아해. 물 흐르듯이 사는 삶. 그래서 책을 좋아해서 지금도 내가 일하는 학교의 도서관에 종종 가는데 학교 도서관에서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내면 소통 김주환 교수님이 쓴 책인데 그 책을 읽게 되면서 내가 명상을 좋아하게 됐어. 그래서 명상을 하다 보니까 명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행위가 필요 없어지게 된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무 좋아서 그 경험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싶다고 생각해서 명상 지도자 과정을 들었고 수료했어.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좌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옛날부터 하던 요가랑 명상을 연결해서 하게 되기도 하고, 소마틱 댄스도 배웠어. 내가 몸을 아까 잘 못 쓴다고 했잖아. 그래서 명상이랑 연결해서 좀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싶어서 소마틱 댄스도 배우고 타이치도 배웠어. 태극권. 내가 배워본 것 중에 마음이 제일 편안해지는 게 타이치더라고. 또 물을 너무 무서워해서 수영을 배우면서 이제 네 개 영법을 하게는 될 줄 아는데 물은 여전히 무섭고 또 높은 걸 되게 무서워해서 클라이밍도 시도했는데 진짜 무서워가지고 그만두기도 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취미를 찍먹하고 뭔가 하나의 취미를 이렇게 진득하게 하지 못하는 그게 나더라고. 근데 또 각각의 취미를 내가 막 못하는 건 아니야. 아우, 재능이 너무 없다. 너는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 수준은 아니고 다? 피아노 치면서 노래한다는 거는 음악에 재능이 아예 없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영화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영어를 잘하게 된다는 것도 언어에 재능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막 프랑스어, 독일어 배우는 시도도 하고, 그리고 꾸미는 거 좋아해서 막 다양한 어떤 테마나 시대의 느낌으로 꾸미고, 약간 주변 사람들한테 커멘트도 듣는다는 거는 이런 꾸미는 거에도 소질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것들을 못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뛰어나게 잘하는 건 아니고, 그걸로 뭐 돈을 벌 수준은 또 절대 아니고. 그래서, 나는 취미조차도 커밋하지 못하는, 헌신하지 못하는 혼란 애착 유형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내가 관심사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살면서 알게 된 것도 참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거든. 내가 어딘가에 애착을 붙이지 못하고 취미를 찍먹하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뭘 잘하는 사람인지 나조차도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속한 곳은 어디인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 생각을 정리해 가다 보니까 나는 그냥 나고 내가 속한 곳도 그냥 나구나 라는 게 어렴풋이 느껴지더라고. 요즘에 부모님 두 분은 이제 꽤 오랜 시간 두 분이 해온 그런 불안정한 서로의 애착 유형 씨름을 서서히 끝내가는 중이야. 그러니까 두 분은 서로한테 더 나은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고 그게 내 눈에 보이거든. 근데 그 모습이 나한테는 그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아까 철로 된 엄마를 붙잡고 있는 낑낑대는 새끼 원숭이한테
오랑우탄 인형을 이렇게 준 느낌? 근데 생각해보면 그 두 분도 지금 느끼는 게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회피하면서 불안하게 만들었던 게 나의 업보가 돼서 내가 회피형의 사람들을 만났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만나는 사람한테는 내가 더 이상 업보를 쌓고 싶지 않다. 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믿고 그 누군가에게 의지할 의향을 갖고 그 누군가 앞에서 그 누군가한테 커밋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걸 아니까 다시 두려워지는데 그래도 나는 도전해보려고 해.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불안형이나 회피형이나 혼란,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같이 가져보자고 얘기하고 싶어. 안녕.